네, 안녕하세요. 마이크로소프트 365 버추얼 마라톤 파워앱스로 명함 리더기 만들기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전하는 말씀 드리고요.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쉐어포인트 컨퍼런스가 원래 있었는데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365 컨퍼런스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2021년에 하고요. 버추얼 마라톤이 원래 쉐어포인트 컨퍼런스였는데 그거를 대체해서 온라인으로 이제 버추얼 마라톤을 하게 됐고, 내년부터는 이제 실제로 오픈하면서 예,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스폰서 분들이고요. 사실 이 회사들은 저는 잘 모르는 회사들이어가지고 네, 이 온라인 세미나를 위해서 준비한 스폰서들이 있고요. 제 소개를 먼저 간단히 드리면 제 이름은 한석희라고 하고요.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MVP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지금은 코드리스 디벨롭먼트 관련된 이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고요. 현재 삼정 데이터 서비스라는 회사에서 개발팀 팀장을 맡고 있고, 말씀드렸지만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MVP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할 파워앱스를 보면 사실은 파워앱스가 출시돼서 실제로 그 회사들이 사용한 지는 얼마 안 됐긴 하지만 현재 많은 대기업들에서 도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금융권이나 외국계 기업 같은 업체들에서도 실제로 제가 이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어서 오늘 그 파워앱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배워보시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원리를 좀 이해하시면 손쉽게 앱을 개발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궁금한 게 있으시면 이 아래에 있는 제 메일 주소와 블로그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버추얼 마라톤에서 오큘러스 퀘스트를 3개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대로 따라하시면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대륙별로 딱 3개 주기 때문에 추첨이 됐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스폰서의 10%는 이제 기부를 하게 돼 있어서요. 여러분 참조하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고, 끝나고 여기에 있는 QR코드를 활용하셔가지고 응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실제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제가 오늘 할 것은 파워앱스로 명함 리더기를 만드는 건데, 그 명함 리더기는 그 파워앱스에 있는 AI 빌더라는 서비스가 그걸 담당하게 돼 있고요. AI 빌더는 AI를 서비스로 좀 더 쉽게 만들어주는 건데요. 그러면 이 AI가 현재 어떻게 서비스에 녹여져 있는지 그런 부분을 먼저 실제 사례를 보면서 말씀드리고, 그걸 이제 활용해서 앱을 만드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거 뭐냐면, AI가 처음에 등장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최초로 접할 수 있었던 그 서비스는 사실 이미지 검색이에요. 그럼 이미지 검색이 어떻게 동작했냐면, 전통적인 이미지 검색은 이런 거였습니다. 이미지를 실제로 인지해서 컴퓨터가 검색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일단 텍스트를 검색을 하고요. 그 페이지에 텍스트를 검색했는데 거기에 있는 이미지를 실제 이미지 검색으로 노출시켜줬던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뭐 배우 정우성에 대한 설명을 쭉 달아놓고 그 옆에다가 정우성 사진을 올려놓으면 그러면 사용자가 정우성이라는 사람을 검색했을 때 같이 있던 이미지를 검색해줬던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죠. 품질이 굉장히 떨어져요. 왜냐하면 텍스트를 제가 정우성이라는 사람의 설명을 쭉 달아놓고 오른쪽에다 다른 사람 얼굴을 사진 올려놔도 컴퓨터는 이미지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텍스트를 기초로 검색을 해서 결과를 노출해줬기 때문에 검색의 품질이 많이 떨어지고 사용자들이 그래서 이미지 검색에 대해서 그렇게 품질이 좋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실제로 이미지에다 메타데이터 같은 태그를 다 넣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태그를 검색하면 사용자들이 그 실제 이미지를 검색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했죠.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 도대체 누가 이미지에 태그를 넣냐 이거죠. 일반 사람들이 태그를 넣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요. 일반 사용자가 태그를 넣어서 검색했던 것이 아니고요. 수많은 이미지 업체들이 돈을 줘서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AI가 발전하게 된 가장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렴한 인건비에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엄청난 데이터를 타이핑해서 넣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미지 검색을 하게 됐고요. 이런 태그들의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서 이제 인공지능이 인공지능 기술도 발달하고 데이터도 많이 쌓이면서 이게 접목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AI 도입되면서 어떤 식으로 동작하냐면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건 이미지의 텍스트를 OCR로 추출해가지고 검색을 하도록 현재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의 텍스트가 있는 것들은
텍스트의 이미지를 추출해서 검색을 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게 이제 검색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는 태그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쌓여가지고 이 인공지능이 실제 이미지를 분석해서 비슷한 이미지인 경우는 같은 태그를 자동으로 넣어줘요. 즉 예전에 사람이 했던 수많은 태그 작업들을 지금은 기계가 대신하기 때문에 점점 정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미지 검색에 이미지 검색 인공지능이 도입된 가장 큰 거고요. 그리고 이 이미지 검색은 사실 AI가 도입됐다고 딱 언급이 되기 전부터 많은 부분에서 기계가 처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서비스들이 점점 발전하면서 대표적인 몇 가지 서비스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같은 구조로서요. 바풀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 서비스는 뭐냐면 수학 문제를 풀이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바풀이도 되게 독특한 게 뭐냐면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이게 어떤 인공지능을 도입해가지고 뭘 하겠다는 생각을 한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그냥 사용자들이 사진 찍어서 올리면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대학생들 같은 사람들이 그걸 풀이를 텍스트로 쳐서 답변을 답니다. 그리고 그것들의 데이터가 많이 쌓이고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면서 지금은 어디까지 왔냐 하면 사진을 촬영하면 사진이 이렇게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영역이 자동으로 선택되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뽑혀가지고 자동으로 문제를 추출해주죠. 그리고 OCR로 추출된 이 값들을 인공지능이 분석을 해가지고 예전에 달았던 답들 중에서 가장 유사한 답을 추천해 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이 다 100% 개입하는 게 아니라 쌓여있는 많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동으로 기계가 답을 해주는 그러한 서비스로 발전을 했고요. 그런 서비스로 발전하면서 이거는 2017년도에 네이버에 인수가 됐습니다. AI가 도입된 건 2016년이고요. 그 전에는 사람이 이제 입력을 했던 거죠. 이것도 이미지 검색이 발전해온 역사하고 비슷하죠. 자, 그리고 브루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건 동영상 편집 서비스입니다. 이게 뭘 해주냐면 동영상을 여기다 업로드를 하게 되면 텍스트를 자동으로 다 추출해줘요. 단순히 자동으로 텍스트만 추출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동영상에 있는 그 스트림, 그러니까 동영상의 어떤 길이라든가 내용들하고 텍스트랑 매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위치를 바꾸면 그 텍스트에 해당되는 동영상까지 자동으로 위치가 바뀝니다. 그래서 팟캐스트 같은 거를 한번 이제 편집을 해보신 분들은 좀 아실 텐데 그런 걸 편집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힘들어요. 뭐가 힘드냐면 이 동영상에 있는 내용들을 수도 없이 보고 혹은 음성 같은 거 수도 없이 수십 번씩 반복해서 들으면서 그 내용을 잘라내거나 위치를 바꾸거나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쉽게 해주는 거죠. 왜냐면 이게 텍스트로 다 뽑아주니까. 그런 서비스가 이제 브루라는 서비스가 있고요. 이것도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된 대표적인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 입장에서 쓰는 것은 리멤버라는 서비스가 있죠. 자, 리멤버라는 서비스는 대부분 아실 거예요. 명함을 인식해서 주소를 넣어주는 거죠. 근데 요즘에 리멤버가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고 수백만 명의 회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리멤버 같은 서비스가 기존에 없었냐? 그렇진 않죠. 예전에 보면 명함 스캐너 같은 거 많이 썼습니다. 리멤버가 생기기 전에,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도 제가 회사 생활 시작한 2000년대 초반에도 명함 스캐너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확산이 많이 안 됐던 가장 큰 이유가 명함 스캐너가 인식률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스캔을 해도 어차피 다시 사람이 타이핑을 쳐야만 되는, 그래서 스캔하는 것과 직접 입력하는 거 별 차이 없을 정도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었기 때문에 명함 스캐너를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리멤버는 그렇지 않아요. 이건 굉장히 정확한 서비스거든요. 도대체 정확하게 어떻게 됐냐 이거죠. 리멤버는 어떻게 작업을 하냐면 모바일로 명함을 찍어서 올리면요 사람이 다 입력합니다. 이건 기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당연히 기존의 명함 스캐너는 기계가 있기 때문에 인식률이 떨어진 거고요. 리멤버는 사람이 손으로 치는 거라 어마어마한 정확성을 자랑하죠. 그래서 그 정확도 때문에 사람들이 리멤버를 굉장히 많이 쓰고 지금은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사실은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의 발달은 지금 제가 뭐 이미지 공유도 말씀드렸고 바풀 같은 서비스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많지 않으면 서비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리멤버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직접 타이피스트라고 불리신 분들이 명함 데이터를 직접 손으로 입력을 한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정확한 데이터,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죠. 물론 여기에 보안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게 개인정보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리멤버 내부적으로 사진을 잘게 잘라서 타이피스트들한테 줍니다. 그러니까 통으로 주는 게 아니고요. 부분 잘라서 주기 때문에 실제로 타이핑 치는 사람은
그 데이터가 누구의 데이터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그냥 보고서 타이핑만 열심히 치시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보완을 했고요. 그리고 이 리멤버는 사실은 현재 AI가 도입된 상황은 아니에요. AI가 입력하도록 아직 연구 중이고요. 대신 이게 굉장히 가능성이 보이는 게 일단 국내에서 가장 많은 명함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리멤버고요.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가 많으면 당연히 AI가 인공지능이 이것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품질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충분히 이제 가능성이 있고 인공지능이 기존의 바풀과 같은 서비스처럼 대체되는 것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리멤버는 사실 네이버가 인수를 했죠. 예. 이런 서비스들이 있는데 이런 서비스들을 하려면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 AI를 도입을 해야 돼요. 근데 AI를 도입하려고 하다 보면 제일 먼저 고민인 게 도대체 AI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는 거죠. AI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고도의 수학 기술이 요구가 돼요. 그래서 일반 회사들이 저런 비슷한 서비스를 만들거나 혹은 내가 직접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저런 비슷한 AI들을 응용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다는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요즘에 AI를 서비스로 제공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AI 서비스는 AI 빌더라는 것이 있고요. 이 AI 빌더가 파워 앱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AI 빌더라는 게 정확히 뭐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I 빌더에는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개체 탐지, 뭐 범주 분류, 양식 처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AI 빌더에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뭐냐면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AI의 기능들을 세부적으로 서비스로 분류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AI 빌더를 활용하시게 되면 굉장히 손쉽게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AI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러니까 어떤 기술적인 거 말고요. 실제 사용함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모르다면, 이게 있어도 도대체 이걸로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는지, 한두 가지 예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AI 빌더 같은 AI 서비스는요, 크게 두 종류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여기도 두 종류로 되어 있는데요. 그 위에 보시면 첫 번째가 비즈니스 요구에 맞게 모델 다듬기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밑에는 생산성을 높여보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말만 가지고는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카테고리가 두 개로 분류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있는 이 모델 다듬기에 해당되는 것은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 모델 다듬기는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모델링이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이건 AI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고요. 자, AI 빌더를 사용하기 위해서 제가 오피스 365에 접속을 했습니다. AI 빌더는 파워 앱스에서 동작하는 거기 때문에 파워 앱스에 접속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파워 앱스를 클릭하고요. 네, 제가 버튼을 클릭을 잘못했습니다. 접속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파워 앱스 화면이 표시가 되고요. 이 중에서 왼쪽에 보면 AI 빌더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빌드하고 모델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가 AI의 어떤 기본 프로세스예요. 자, 빌드는 뭐냐면 눌러보면 자, AI를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것은 그냥 서비스로 이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건 이제 조금 이따 여기 있는 명함 판독기죠. 이 명함 판독기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바로 이용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AI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계가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스스로 학습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학습된 결과물을 여러분들이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이 밑에 분류입니다. 위에 있는 모델 다듬기는 여러분들이 학습을 직접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가르쳐야 되죠. 그런데 가르친다는 것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가르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단순히 아주 극소의 데이터만 올려서 가르치면 얘가
기존에 자기가 갖고 있던 데이터하고 비교해가지고 그걸 학습을 합니다. 자, 첫 번째, 거의 대표적인 예가 이거 개체 감지인데요. 자, 개체 감지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먼저 모델 이름을 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체 감지 테스트라고 할게요. 자,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냐면 각 개체의 이미지 15개 이상을 올리라고 합니다. 자, 이 개체 감지가 그럼 뭔지 먼저 보면요. 자, 여기 보면 설명이 잘 나와 있는데요. 예제를 보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미지를 올리면 그 이미지에서 제가 학습한 데이터들, 훈련시킨 데이터들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고요. 그래서 개체가 15개 이상 있는 이미지를 올려서 얘한테 가르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개의 사진을 이제 특정 사진을 올리면 거기에 개가 몇 마리인지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어떠한 사진의 데이터가 개인지를 알려줘야 되거든요, 얘한테. 그게 이제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이제 모델링이라고 하죠. 자, 여기는 근데 최소한의 모델링으로만 동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개체 감지 테스트를 만들기 눌러보면요. 이제 여러분들이 사진 데이터를 임의로 올려서 모델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모델링의 개수는 약 15개만 있으면 됩니다. 자, 여기에 몇 가지 예제들이 있네요. 자, 공용 개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여기 결합이라고 되어 있죠. 네, 번역이 잘못했습니다. 이건 컴바인이에요, 컴바인. 컴바인을 한국어로 결합이라고 번역을 해봤어요. 네. 그 다음에 이런 케이스. 자, 보이시나요? 화면에 있는 소매점의 리스트가 이렇게 제품이 전시되어 있는데 각 제품이 뭔지를 얘가 학습해가지고 여기는 마우스고 여기 눌러보면 이건 어댑터. 이런 식으로 학습된 결과물을 얘가 보여줍니다. 이러한 작업들을 수행을 하는 거예요. 자, 브랜드 로고를 눌러볼까요? 그럼 뭐냐면 특정 사진에서 각 브랜드가 뭔지를 얘가 찾아줍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있는 이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거는요. 처음에는 이 AI 빌더가 몰라요. 어떤 브랜드인지. 하지만 제가 이와 유사한 사진들을 올려가지고 자, 요거는 마이크로소프트야 라고 학습을 시키면 그 다음부터는 얘가 그 로고가 마이크로소프트 인식을 합니다. 자, 학습하는 과정을 잠깐만 해볼게요. 다음을 눌러보면 자, 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개체를 먼저 추가합니다. 즉 어떤 개체를 제가 인식할 거냐. 저는 이제 그린티, 녹차라고 할까요? 녹차라는 개체를 인식을 할 거예요. 녹차라고 넣고요. 만약에 한 사진의 개체가 여러 개 있으면 여러 개를 넣어도 되겠죠. 다음을 누르면 자, 이미지를 추가하게 됩니다. 그 이미지를 제가 로컬 스토리지에서 트레인하기 위한 여기 이미지가 되게 많이 있네요. 네, 이렇게 이미지를 올립니다. 하나만 올려볼까요? 자, 업로드가 됐고요. 자, 업로드 된 상태에서 제가 학습을 시켜볼게요. 원래 15개 이상 학습을 시켜야 얘가 동작합니다. 이건 시험이니까 그냥 보여주는 거니까요. 클릭하시고 이미지가 나오면 이렇게 이미지를 이 이미지는 녹차야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게 컴퓨터한테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15개의 이미지를 학습을 시키면 내부에서 모델링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 모델링된 데이터를 쓸 수가 있어요. 즉 내가 업로드를 하면 그러면 이 데이터가 뭔지를 체크해 줍니다. 얘가. 자, 그거는 모델링 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미리 제가 사전에 모델링 데이터가 있어서 개체 감지를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한번 AI 빌더에 들어가서 모델링 된 결과가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미리 해놓은 개체 감지 보이시죠? 여기 학습됨. 이 개체 감지를 눌러보면 이 개체 감지 통해서 자, 테스트를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다 이미지를 올려봅니다. 이렇게 올려봅니다. 그럼 얘가 이 이미지를 분석을 해서 자, 녹차가 어디 있는지 알려줍니다. 자, 보이시죠? 자, 여기는 약간 오탐이 있네요. 하지만 74%의 확률로 요거는 녹차라는 학습의 결과물을 얘가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미리 학습을 시켜놓고 그 학습된 결과물을 얘가 그러니까 읽어서 어떤 데이터인지 알려주는 것. 요것이 모델링이고요.
파워 앱스에서 쓸 수 있는 이 AI 빌더에서 쓸 수 있는 이 두 가지 형태의 AI 빌더 쪽에서 이 위에 있는 애들이 전부 다 학습을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양식을 미리 학습해 둔다든가, 예를 들면 회사에 인보이스 데이터가 되게 많은데 그 인보이스에서 수신자가 누구인지, 금액이 얼마인지 추출해야 돼요. 근데 인보이스 양식은 회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회사마다 다른 인보이스 양식을 학습시켜 놓으면 그 학습된 양식에서 데이터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눌러보면 바로 이런 식인 거죠. 예제를 눌러볼게요. 이렇게 인보이스 양식에서 자, 여기에는 그 수신자고 오른쪽에는 날짜고 이런 식으로 미리 학습시켜 놓으면 학습된 결과물의 데이터를 얘가 추출해 줍니다. 자, 밑에 있는 것은요. 밑에 있는 것은 학습시킬 필요 없이 미리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전에 학습된 결과물이 다 있어요. 그 결과물을 가지고 사용을 하는 겁니다. 저희는 명암 판독기를 쓸 거죠. 자, 그런데 이 명암 판독기를 쓸 때 얘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앱을 개발해서 이걸 연동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죄송합니다. 이제 실제로 제가 보여드렸으니까 파워앱스로 명암 리더기를 아까 보여드린 명암 리더기 AI 빌더의 서비스를 이용해가지고 직접 여기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만들기 위해서 먼저 파워앱스에 접근을 합니다. 자, 파워앱스에 접근할 때는 방법은 간단하죠. OP365에서 파워앱스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 화면에서 앱을 만들 수 있는 화면이 뜨고요. 여기서 앱을 직접 만들어 볼게요. 자, 새 앱을 누르고요. 캔버스 앱을 누르면 이제 여러분들이 모바일 앱이나 PC용 앱을 직접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작하는 방식은 굉장히 단순한데요. 자, 먼저 레이아웃을 선택합니다. 휴대폰은 뭐냐면 세로로 긴 레이아웃이고요. 태블릿은 가로로 긴 레이아웃이에요. 그래서 세로로 긴 레이아웃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모바일 앱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앱이 나오고요. 자, 저는 명암 리더기를 제가 만든다고 했어요. 그러면 먼저 상상을 해보면 UI를 먼저 그리게 돼요. 파워 앱스에서 앱을 개발하는 방식은요. 뭔가 데이터 구조를 막 여기 복잡하게 설계하고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파워포인트로 UI 기획서 같은 걸 만들 때처럼 먼저 UI를 구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구성된 UI에다가 함수들을 연결해가지고 개발하게 됩니다. 자, 처음에 해야 될 건 뭐냐면 명암 리더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명암을 찍는 기능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명암을 찍는 기능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굉장히 단순합니다. 명암을 읽는 도구가요. 요 상단에 오른쪽에 있는 AI 빌더에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명암 비즈니스 카드 판독기라는 게 있죠. 이게 바로 명암을 스캔하는 기능입니다. 자, 그래서 클릭하면요. 여기 내용에 명암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올라오죠. 그리고 명암 스캐너 크기를 쭉 대충 정해서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자, 그러면 명암 스캐너를 배치했어요. 그럼 명암 스캐너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파워앱에서 미리 실행하는 방법은 오른쪽 위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앱 미리 보기 눌러서요. 명암 스캔을 눌러봅니다. 자, PC니까요. 내 PC에 있는 파일을 선택하게 나오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바일에서 실행을 하게 되면 뭐 사진을 찍는다던가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명암을 제가 하나 사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걸 해봅니다. 자, 이 명암은 뒤집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충 찍었죠. 명암의 내용만 보이게. 그럼 얘가 뭘 해주냐면 먼저 이렇게 명암을 자동으로 판독해서 예쁘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명암 스캐너가 인식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스캐너가 인식해서 사진을 예쁘게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서 저희가 필요한 게 뭐냐면 각각에 있는 데이터들을 다 추출해가지고 주소록을 만들어줘야 돼요. 자, 주소록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기다 제가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UI를 구성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겠죠. 먼저 자, 여기 상단에 보면 레이블이 있습니다. 레이블을 넣고요. 레이블은 말 그대로 텍스트 값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파워포인트 하는 것처럼 이렇게 넣고요. 처음에는 제가 회사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요 뒤에는 레이블로 넣어도 되는데 자, 아직까지는요.
이 명함을 인식해서 텍스트를 인식하는 능력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수정을 해야 됩니다. 수정을 할 수 있게 이 텍스트에 보면 텍스트 입력이란 버튼이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게 되면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떠요. 그래서 이거를 자, 적절하게 배치합니다. 배치할 때는 얘가 가이드가 나오죠. 자, 파워포인트하고 비슷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요 회사에 요 텍스트 입력이라는 요 부분에 뭐가 있으면 좋을 것 같냐면 명함을 스캔을 하는 순간 회사 이름이 바로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텍스트 인풋, 텍스트를 입력하는 이 컨트롤에 값이 명함을 스캔한 값이 스캔한 것에 회사 값이 들어오면 좋습니다.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텍스트 인풋 값에요. 왼쪽 위에 보면 디폴트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 클릭해 보면 여러 가지 함수들을 쓸 수 있는데요. 디폴트라는 값에다가 넣으면 되고요. 현재 디폴트는 텍스트 입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값이랑 똑같죠. 그래서 이걸 지우고요. 자, 지우고 비즈니스 카드를 인식하는 이 명함 스캐너는 왼쪽 클릭을 해보면 명함 스캐너의 이름은요. 이 객체의 이름은 비즈니스 카드 리더 1이라는 애예요. 오른쪽 위에도 있죠. 여기도. 그래서 이걸 카피해가지고요. 그리고 이 텍스트 인풋에 있는 디폴트에다가 넣어줍니다. 자, 그랬더니 밑줄이 같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명함 리더기의 회사 값을 넣어야 돼서 명함 리더기의, 즉 명함 리더기 객체에다가 점을 찍으면 이 명함 리더기의 값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커서를 움직여보면요. 그리고 제가 필요한 건 컴퍼니 네임이죠. 이렇게. 그러면 이 회사 값은, 이 회사에 있는 이 텍스트 인풋 값은요. 비즈니스 카드 리더 1의 컴퍼니 네임이 자동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여기는 아무 값도 안 나오죠. 자, 그래서 좀 이상합니다. 자, 이상하지만 좀 넘어가고요. 다음 거를 넣기 위해서 이번에 어떻게 하냐면 똑같이 레이블을 넣고 뭐 단추를 넣고 해도 되지만 비슷한 형식으로 할 거니까 자, 파워포인트에서 선택하는 것처럼 컨트롤 키를 눌러서 이렇게 선택해서요. 카피, 컨트롤 C입니다. 네, 당연히 아시겠죠? 카피 페이스트를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요거는 회사가 아니고요. 이제 메일로 해볼까요? 메일. 그리고 요 값은요. 마찬가지로 자, 얘가 아까 위에 걸 복사했기 때문에 비즈니스 카드 리더 일정 컴퍼니 네임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메일이니까요. 이 메일이라고 꽂힙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자, 이 카드에서 읽어온 메일 주소를 자동으로 불러오죠. 잘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카피해가지고요.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이번에는 메일이 아니고요. 전화번호, 모바일, 핸드폰으로 해볼까요? 자, 그리고 여기는 비즈니스 카드 리더 1의 핸드폰이니까요. 핸드폰은 뭘까요? 점을 찍어보면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려보면 여기 있네요. 모바일 폰. 그리고 선택합니다. 그랬더니 전화번호가 자동으로 넘어오죠. 자, 지금 보면 모바일하고 메일은 잘 넘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회사는 잘 못 넘어오죠. 자, 이유는 뭐냐면 네, 그냥 인식률이 좀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네. 메일하고 모바일은 굉장히 정확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어떻게 입력해도 다 받아올 수 있어요. 근데 회사나 이름 같은 데이터들은요, 사실은 얘가 정확히 어느 위치가 이름인지 어느 위치가 회사인지 판단은 아직까지 그렇게 정확히 잘 못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네, 이렇게 수정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 여기다 이름을 넣어볼까요? 그리고 요거는 클릭해서 자, 이번에는 비즈니스 카드 리더기 1의 이름이니까요. 이름은 영어로 뭘까요? 풀네임일 거예요. 여기 있네요. 풀네임. 이렇게. 그랬더니 얘가 자, 이름은 그래도 여기서 받아오네요. 쭉. 요 데이터를 그대로 읽어가지고 얘가 받아옵니다. 이렇게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명함을 갖고 제가 해볼까요? 자, 플레이 버튼 누르고요. 이걸 누르면 명함 스캔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파일, 이것도 제 겁니다. 네. 그럼 얘가 이번에 한글이네요. 자, 읽어가지고 명함을 돌려서 네, 읽기 좋게 편하게 해주고요. 그랬더니 여기 있는 내용이 이제는 회사로 들어갔죠. 네. 그래서 여기서 바꿔가지고 제가 그냥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면 됩니다. 모바일에서는 이 수정을 좀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회사 내부에서 명함 리더기를 만들어가지고 좀 쉽게 저장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만들어서. 자, 이렇게 하면 명함 스캔을 하는 게 끝났습니다. 굉장히 단순하게 스캔할 수 있죠. AI 빌더를 이용하면 이런 식으로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개체 검색이라든가 아니면 그 폼 프로세싱이라고 해서 양식에 대한 데이터를 추출하는 거, 양식 내용들을 그런 것들을 손쉽게 이렇게 구성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구성된 데이터를 가지고요. 제가 조금 더 기능을 보강을 해볼게요. 일단 명함 스캔을 쓰면 스캔해서 이 데이터가 있으면요. 저장을 해야 되죠. 도대체 저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인데요. 저장을 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가장 이제 그 좋은 방법은 좋다기보다는 가장 편리한 방법은요. 쉐어포인트를 이용해서 저장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데이터를 쉐어포인트를 이용해서 어떻게 저장을 하냐 하면 일단은요.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걸 그대로 두고요. 자, 오피스 365에 들어가서 쉐어포인트에 저장을 해야 되니까 쉐어포인트 사이트 한 개에 접속을 합니다. 제가 쉐어포인트 사이트에 접속을 할게요. 그리고 이제 저장 공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저장 공간을 만드는 방법은요. 굉장히 쉬운데요. 특정 쉐어포인트 사이트 접속을 해서 우측 상단에 여기서 앱 추가를 누르면요. 어떤 쉐어포인트 사이트도 다 가능합니다. 예, 누르시면 자 여기 사용자 지정 목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시게 되면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요. 자 여기다가 제가 비즈니스 카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목록이 생성이 됐고요. 자 클릭을 하게 되면 자 목록이 나오는데 이 목록에는 기본적으로 제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제 저장해야 될 데이터는 뭐냐 하면 이 앱 구조를 보면 앱을 보면요. 회사 메일 모바일 이름 그리고 추가로 이 명함 스캔된 이 사진 있죠. 이 사진도 보관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제가 열을 뭐를 만들어야 되냐면 회사 메일 모바일 이름 그리고 사진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열 추가 눌러서 자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는데요. 하나씩 추가를 해볼게요. 일단 네, 회사 하고요. 그 다음에 메일. 자, 여기 원래 있는 제목에다가 이름을 넣을게요. 그리고 또 하나 뭐였죠? 네. 네, 모바일. 한 줄 텍스트에서 모바일 넣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미지를 넣어야 되는데 이미지는 한 줄 텍스트라는 거는 한 줄짜리 텍스트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미지가 다 못 들어갑니다. 여러 줄 텍스트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미지 넣습니다. 이미지라고 할까 명함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만 하면요. 이 비즈니스 카드라는 곳에 제목은 이제 사람 이름이 들어갈 거고요. 회사, 메일, 모바일, 명함 이미지가 다 들어가 있도록 데이터가 구성이 끝난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설정에 있는 이 앱 추가를 통해서 하시는 거고요. 이 앱 추가를 통해서 쉐어포인트에 있는 리스트라는 곳에다가 이렇게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파워앱스에서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럼 데이터를 도대체 어떻게 저장을 시킬까요? 쉐어포인트다가. 자, 거기에서 어떤 기능을 쓰게 되냐면 파워 오토메이트라는 것을 이용하게 됩니다. 자, 파워 오토메이트를 이용할 때 어떻게 이용하는 거냐면 일단 이 데이터가 저장되는 시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단추를 하나 추가하고요. 추가해서 이 버튼을 누르면 위에 있는 저 데이터들이 쉐어포인트에 저장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자 저장 버튼 눌렀고요. 그리고 버튼을 누르면 저장되라 라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저장 버튼을 선택을 해보면 왼쪽 상단에 onSelect라는 함수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이 버튼을 클릭하면 동작하는 함수를 기재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지금 펄스죠. 펄스라는 얘기는 클릭해도 아무런 동작을 하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걸 지우시고요. 자, 이제
동작을 시켜야 되니까 자, 작업을 누르고 여기 파워 오토메이트를 누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냐면 버튼을 클릭하면 명암이 저장되도록 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기존에 제가 테스트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새로 흐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 흐름 만들기. 그러면 파워 오토메이트가 실행되면서 템플릿이 표시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해야 될 템플릿은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파워 앱스 단추. 즉, 파워 앱스에서 버튼을 클릭하면 파워 오토메이트가 실행되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죠. 그래서 파워 앱스 단추를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파워 앱스라고 메뉴가 나오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자, 버튼을 클릭하면이라는 것을 구현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동작을 해야 되죠. 동작은 뭐냐면 쉐어포인트에 저장할 겁니다. 그래서 세 단계를 눌러서요. 쉐어포인트에 저장할 거니까요. 검색을 당연히 쉐어포인트로 해야 되겠죠. 자, 쉐어포인트로 검색하면 쉐어포인트로 할 수 있는 액션이 리스트가 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쉐어포인트가 할 수 있는 뭐 쉐어포인트 데이터 가져오기, 쉐어포인트 데이터 입력, 아니면 뭐 쉐어포인트에서 어떤 여러 가지 처리들을 다 할 수 있는 게 표시가 될 텐데요. 예, 살짝 속도가 느리네요. 그냥 잠깐 볼게요. 네. 그냥 찾겠습니다. 검색하니까 잘 속도가 느려가지고요. 자, 쉐어포인트는 두 번째 줄에 여기 있네요. 클릭을 해보면 자, 쉐어포인트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액션들이 쭉 나옵니다.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뭘 쓰셔야 되냐면 제가 쉐어포인트로 만든 이 리스트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한다고 했잖아요. 자, 리스트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건 항목 만들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여기 본 항목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어디다가 도대체 저장할 거냐? 그래서 사이트 주소를 클릭하고요. 사이트 주소는 어디 있냐면 바로 여기였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저희 회사 포탈인데요. 그래서 여기 회사 포탈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어디에다 저장할 거냐? 그 사이트에.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만들었던 애가 자동으로 나오죠. 클릭을 하면 얘가 자동으로 찾아가지고요. 이렇게 넣어줘요. 제목, 회사, 메일, 모바일, 명함 이런 식으로. 자, 이 데이터를 넣어야 되는데 한번 넣어볼게요. 어떻게 넣는 거냐면 클릭하시고요. 자, 이 제목은요. 파워 오토메이트에서 입력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있는 파워 앱스에서 자동으로 받아오는 거예요. 이 파워 앱스에서 제목을 아까 이름이라고 했죠. 이름의 데이터를 받아서 파워 오토메이트 넣어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제목 클릭하시고요. 파워 앱스에서 질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클릭합니다. 그럼 얘는 이제 제목은요. 파워 앱스에서 받아올 수 있는 값이 됐어요. 회사는요. 마찬가지로 여기 자세히 보기 누르면 또 파워 앱스에서 질문이라고 나오죠. 회사도 받아올 수 있는 값이 됐습니다. 메일은요. 자세히 보기 눌러서 파워 앱스 질문. 모바일도요. 자세히 보기 눌러서 파워 앱스에서 질문. 명함 이미지도요. 자세히 보기 눌러서 파워 앱스에서 질문. 이러면 끝납니다. 지금 한 건 뭐냐면 제가 한 건 뭐냐면 각각에 있는 열에다가 자세히 보기 눌러서 파워 앱스에서 질문이라는 버튼을 눌러가지고요. 그 값을 받아올 수 있는 상태로 만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네, 굉장히 단순하죠. 그리고 저장. 됐습니다. 그러면 파워 오토메이트 생성을 했고요. 명칭이 근데 여기 상단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파워 앱스 단추. 네, 이렇게 하면 이름을 구별하기 힘드니까 여기 클릭하셔가지고요. 명함 저장 테스트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바꾸고 저장을 눌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환경이 같은 환경에서 했어야 되는데 좀 잘못했네요. 네. 기존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명함 저장 테스트 하고요. 이번엔 정확한 이름을 다시 기재하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나오면 성공한 거고요. 파워엑스에서 데이터를 받아올 수 있는 준비가 된 거고 이 작업에서 보면 쉐어포인트의 상목 만들기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쉐어포인트 커넥터 선택하시고요. 여기에서 상목 만들기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어느 사이트에다가 저장할 건지를 결정하시고요.
그리고 목록 이름은 당연히 비즈니스 카드가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자동으로 해당 열들이 이렇게 찍히고요. 그리고 제가 한 건 뭐였냐면 각각의 열에다가 파워앱스에서 질문이라고 이렇게 추가한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끝납니다. 이렇게 하면 저장할 수 있는 환경이 구성이 된 거예요. 다만 이건 파워 오토메이트를 생성을 한 것 뿐이고요. 이제 파워 앱스에서 파워 오토메이트 직접 연결을 해줘야 돼요. 연결 어떻게 해주냐면 자, 파워 앱스 다시 가서 보면요. 이 저장 버튼 있죠. 저장 버튼을 봤더니 갑자기 아까는 없었던 방금 저장한 명암 저장 테스트가 나왔어요. 얘를 클릭하면 됩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이 명암 저장 테스트라는 요 데이터, 요 파워 오토메이트로 만든 플로우와 저장 버튼이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파워 액세스 질문이라고 해서 여기 상단에 보시면 제목, 회사, 메일, 모바일, 명암 이미지 이런 식으로 만든 게 보이시죠? 요 데이터들이 컴마 형태로 데이터 입력받을 수 있는 결과 된 거예요. 그래서 자, 첫 번째는요. 제목은요. 이름이라고 했으니까 이 이름 데이터가 들어와야 돼요. 그럼 이름 데이터가 어떻게 넣냐면 자, 이 이름 데이터를 클릭을 해보면 이 이름 데이터가 들어가는 이 컨트롤의 이름은 텍스트 인풋 1 언더바 3이에요. 그래서 복사해가지고요. 자, 저장 버튼을 다시 선택한 다음에 첫 번째는 제목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그 컨트롤 점 텍스트 이렇게 찍으면 뭐가 되냐면 텍스트 인풋 1 언더바 3이라는 요 값이죠. 요 데이터가 플로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컴마 두 번째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회사를 선택하시고요. 회사의 이름은 텍스트 인풋 1이네요. 복사해가지고 저장 버튼에 이렇게 그리고 점 텍스트 그리고 자 이번에는 메일이네요. 그래서 메일을 선택해서 자 이걸 복사해가지고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번엔 모바일 그럼 모바일 컨트롤의 이름은 텍스트 인풋 1 언더바 2네요. 그래서 선택해서 점 텍스트 컴마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암 이미지입니다. 자, 이미지는 뭐죠? 요 객체죠, 요거. 그래서 요거를 복사해 가지고요. 자, 실제 이미지는 뭐냐면 여기 쭉 내려보다 선택하다 보면 이미지가 클린드 이미지라는 애가 있어요. 얘가 뭐냐면 제가 업로드한 이미지가 아니라 업로드해서 얘가 결과를 저렇게 예쁘게 바꿔준 그 이미지입니다. 이렇게 선택하면 됩니다. 그럼 끝나요. 자, 한번 해볼까요? 플레이 눌러서 자 스캔을 했습니다. 다른 걸 스캔할까요? 아까 요거 스캔해서 결과가 나오면 네, 이렇게 바뀌었죠. 그 다음에 이거를 제가 보고 일부 수정을 합니다. 회사는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저장 누르면 자 위에 빙글빙글 도는 모습 보이죠? 이게 돌면서 저장이 완료가 됩니다. 예, 그럼 저장이 끝난 거예요. 자 실제 데이터 한번 볼까요? 자 보이시죠? 이렇게 데이터가 올랐습니다. 자 실제로 이미지는요. 이렇게 사실은 이미지가 파일이긴 한데 그 파일을 텍스트로 얘가 알아서 변환해가지고 텍스트 형태로 저장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데이터를 쉽게 저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파워 앱스에서 데이터 저장은 다 했는데요. 제가 사진 목록들을 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자 일단 이 화면에서 화면을 하나 추가하고요. 화면을 하나 추가합니다. 목록으로 추가하는 게 여기 목록이라고 예제가 하나 있네요. 자 추가했습니다. 그러면 목록 형태 이런 식의 리스트 형태가 들어와요. 이걸 보면서 조금씩 붙여보면 되겠죠. 어떻게 하냐면 보니까 요 데이터를 쉐어포인트하고 연결을 시키면 얘가 쉐어포인트 데이터를 쭉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클릭하신 다음에 쉐어포인트하고 연결을 합니다. 자 어떻게 연결하냐면 이렇게 네모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데이터 연결하는 부분이고요. 이걸 갤러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면 브라우즈 갤러리라고 되어 있죠. 이 갤러리 선택하시고요. 갤러리 선택하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데이터 원본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연결선에서 쉐어포인트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지금 쉐어포인트가 안 나오네요. 요 밑에 있네요. 클릭하시고요.
쉐어포인트를 선택합니다. 만약에 이 쉐어포인트가 안 나오면 새 연결 만들기를 누르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클릭하시고 자, 연결선에서 쉐어포인트가 여기 있는데 만약에 여기 저처럼 쉐어포인트가 없으면 이 연결 추가를 통해서 쉐어포인트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자, 선택하시고요. 자, 이제 사이트를 지정합니다. 이 사이트에서 자, 비즈니스 카드에서 가져올 거야 라고 선택하시면 자, 이 데이터는요. 데이터 원본이 보이시면 비즈니스 카드라는 목록의 데이터 연동이 자동으로 돼요. 그래서 자, 이 사진은 뭐라고 싶냐면 명함 이미지를 올리고 싶어요. 그러면 얘를 선택하시고 여기 이미지 보이시죠? 이 이미지에다가 자, 현재 아이템은 this 아이템 점 누르면 이 쉐어포인트에 연결된 데이터를 다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함 이미지. 자, 이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그럴 때 명함 이미지가 나오죠. 그리고 여기는 제가 제목이 아니고 이름이 아니고 이메일로 하고 싶으면 이메일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이메일이 좀 다른가 보네요. 자, 점 찍고 메일이군요. 한글로 메일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전화번호를 넣고 싶다. 그러면 this item 점 여기 있네 모바일 이런 식으로 넣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거 말고요 이름도 넣고 싶어요. 그러면 자, 이 데이터 연결된 건 갤러리라고 하는데요. 갤러리 선택하시고 요 왼쪽에 있는 갤러리 편집 버튼을 눌러주시면 요 세부에 있는 데이터의 포맷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클릭하셔가지고 위치를 살짝 이동시킨 다음에 여기다가 레이블을 이렇게 추가합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레이블을 안에 추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레이블이 추가했더니 이름이 표시가 되죠.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저장된 데이터들을 다 불러올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제가 여기서 저장을 해볼게요. 다른 데이터를. 자, 새롭게 스캔을 해가지고요. 자, 스캔을 해서 저장을 합니다. 자, 이번엔 한글이래요. 네. 그리고 저장합니다. 그럼 저장이 됐겠죠? 자, 저장된 결과물을 잠깐 볼까요? 네, 이렇게 저장이 됐죠? 밑에. 그리고 목록 스크린 투에 있는 목록에서 보면 자, 여기 리플래시 버튼이 있고요. 네, 데이터 갱신이 안 됐네요. 데이터 갱신을 잠깐 해볼게요. 다시 한번. 자, 새로 고침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개의 데이터가 나왔죠. 자,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것처럼 손쉽게 앱을 만들거나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실제로 구현 사례를 좀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보신 것처럼 그 파워 앱스를 통해서 연동하실 수 있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 데이터를 팀즈랑 연동하는 거를 좀 말씀드리면 팀즈 연동은 굉장히 단순하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이 화면에서 파워 앱스 화면에서요. 자, 앱을 만들면 여기에 있는 파워 앱스에 들어가면 앱 리스트가 뜨거든요. 저장을 제가 안 했군요. 여기서 네, 저장을 하면 자, 앱을 이렇게 앱을 만들어서 이름을 정한 다음에 이렇게 저장을 하면 저장을 하고 게시를 하게 되면 실제로 사용자 입장에서는요. 네, 이렇게 저장됐죠? 그러면 이 앱에 봐보면 네, 앱 리스트가 이렇게 뜨죠? 여기에서 사실은 팀즈에 추가만 하면 그러면 굉장히 손쉽게 팀즈에 추가해가지고 앱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파워앱스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파워 앱을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배포 및 공유 같은 걸 해보고 팀즈 연동까지도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쉐어포인트를 이용해서 스키마 설계하고 데이터 저장하는 것까지 보여드렸고요. 자,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명암 인식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제로 개발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도구긴 하지만 파워앱스와 AI 빌더 그리고 쉐어포인트를 이용하게 되면
이제 손쉽게 명함 인식기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 QR코드를 위한 설문조사를 좀 해주셔서 의견을 주시면 제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